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오리도홀딩스 권영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다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의 맹활약으로 미국이 우선 감명을 받은 마스가 프로젝트,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오늘 그래서 다시 좀 상승하면서 전고점 가까운 곳을 노리고 있는데요. 기자재도 물론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자 어제만 해도 조방원의 수맥이 좀 끊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나 갈지 현재 포인트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잡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이제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방원 중에 그래도 조선이 제일 낫지 않겠냐? 연속성 좀 더 가지고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해집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원전의 경우에는 수급 노이즈가 좀 반영이 됐고 네. 방산주의 경우에도 역시나 수급의 연속성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였는데 조선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매크로 이슈라든가 국내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적인 어떤 기조는 조금 연속성 있게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 좀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어떤 이 메시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 1,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대미 투자 부분, 이 부분에서 500억 달러 부분들에 대해 선제적 어떤 투자 비용, 이 부분들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어떤 본격화 관점에서 이번에 어떤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형식으로 조금 논의가 좀 될까, 이 부분이 좀 주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들에 대한 수급 기대감들을 반영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지금 선제적인 한 500억 달러 규모라는 것은 뭐 미국 안에 조선소 건립이라든가 인프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해양 플랜트라든가 MRO 기지 같은 건설을 좀 예고했다는 관점. 다만 이제 이 부분은 현재 뭐 TF팀이 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투자 규모라든가 투자 시기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더 이제 중장기 플랜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체적인 어떤 큰 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좀 다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성과가 좀 나와준다면 오히려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금해지는 건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란 이벤트를 두고 이 이벤트가 끝이 나고 조선주들은 어떤 주가 행보를 좀 보일까? 이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딜까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권영호 대표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우리가 기대하던 조선주들의 모멘텀, 뭐 수주가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에 있었던 관세 협상과 큰 차이점은 없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론으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걸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변동성 자체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조선 섹터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업용 선박의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위가 중국이잖아요. 50% 정도 차지했고 2위가 이제 우리나라 20% 정도 나왔는데 미국은 0.1%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미국의 LNG 수출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잠수함 선박 건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손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이랑 협력 강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협력에 대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쭉 이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선 섹터가 다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조금 저도 뭐 단기 고점 아니냐 이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수주가 나오거나 당장에 그런 계약들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134조 정도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보니까 수주 잔고 134조에서 3% 정도가 감소한 수치인데 왜 감소했냐 보니까 컨선 수치가 좀 떨어지고 고부가 고마진 남는 쪽에서 LNG 선박 쪽에 비중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조선 섹터를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LNG 쪽으로 수주 모멘텀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을 좀 차별화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25일 날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변동성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뭐 비중을 조절을 하시던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 좀 보수적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 볼만한 게 있을까요? 조선 안에서 변영희 대표님 네. 종목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삼성중공업을 아직도 좀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 10월 달에 본격화될 USTR의 입항 수수료 부과 부분들 그리고 중국 선사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제재가 좀 시행이 됩니다. 7월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발주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 보면 아직까지 중국과 한국의 수주전에 대한 어떤 이 수량 차이는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10월 이후에 즉 4분기부터는 우리가 좀 주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에 그동안 몰렸던 발주 물량들이 한국으로 상당수 취소 물량들이 좀 배정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여유 슬롯분에 대한 수주 성과로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오히려 좀 LNG 선박에 대한 수요 확장과 좀 그렇죠. 그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수요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목표가 한 21,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가 21,000원이라는 부분 여러분 꼭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TR에 기대감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이었고요. 이어서 권영우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지난번에도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하나오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오션. 네. 가는 신규 종목에 매수도? 개조한다. 신규 매수로 지금 관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래요? 네, 그래서 LNG에 이어서 이제 방산 기대치까지도 올라오고 있고 미국 함정 MRO를 국내 최초이자 또 유일하게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 번째 수주 진행 상황이고 2분기 실적 때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왔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북극 항로 쇄빙선에 대한 수주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쇄빙선 LNG 수주 이력이 한 15척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 정부에서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 우선적으로 좀 고려되는 회사다라는 기대치가 좀 있는 기업이고 중동이랑 캐나다 쪽도 지금 잠수함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계속 이런 모멘텀이 계속되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 붙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딱지를 붙인 게 아니라 약간의 그 브레이크를 잡아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성은 더 발휘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매수가는 현재가로 드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만 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원전 아니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원전은요, 또 잠시 후 시작되는 용호상박 프리토크 주제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TQ는 논쟁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오랜만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클 사장 방한했는데 일정이 진짜 바빠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저희 매일경제 4.5개도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대감을 키우는 것은요.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났는지 지금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갔는지는 정확히 보도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단독 보도에서 만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추후 보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은행권 중심으로 가자는 입장이었는데 이 서클 사장을 만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요?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영우 대표님, 이제 우리 좀 기대감 가질 타이밍이 온다 했는데 생각보다 안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일까요?
일단 주가가 뭐 가격 조정도 그렇고 기간 조정도 그렇고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단기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코인 관련한 법안이 10월쯤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테마주 일정 매매는 한 2주에서 3주 전까지, 그러니까 일정이 예를 들어서 10월에 잡혀 있다 그러면은 한 9월 중순부터 이 재료 소멸식으로 이제 매물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입법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발행사가 될 거냐, 이 발행사가 누가 될 거냐가 사실 추후에 관심도가 좀 그렇죠. 높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스테이블 테마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뭐 증권 관련주들도 있고, 뭐 다날, 미투원, 그리고 쿠콘, 이런 여러 가지 중소형 종목들이 많은데, 실제로 일정이 다가오면 발행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주가 탄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포인트 잡고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은행권 보는 게 좋을까요? 유통, 결제사를 보는 게 좋을까요? 변영희 대표님 선택은요? 네, 좀 기조를 보면 오늘 중국에서 위안화 자산을 좀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유지했던 이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을 한다라는 관점에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자산에 대한 어떤 기반 개념들은 뭐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국의 이제 화폐를 좀 기반으로 한다는 관점, 이 부분은 원화 자산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이 구체화가 좀 될 경우에 일단 뭐 금융 인프라에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는 은행권들이 오히려 시장 선정 관점에서는 좀 다소 유리한 환경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 만약에 이제 해당되는 정책이 좀 현실화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의 확장성 관점에서 이 결제 시스템의 재편이 가장 큰 시장이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역시나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플랫폼 확장 규모, 그리고 인프라에 관련된 기술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목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동해서 같이 봐야 될 것들은 뭐 보안이라든가 인증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과 함께 같이 좀 연동한 어떤 수급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탑픽 종목 한번 받아볼게요. 권영우 대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카카오페이 준비해왔습니다. 카카오그룹이 TF를 또 구성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고 있고, 페이, 뱅크사를 다 가지고 있는 만큼 만약에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발행부터 결제 인프라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카카오거든요. 그래서 서클 대표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 만약에 정부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사업자 선정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매수가는 62,000원 제시하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5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 이어서 카카오페이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변영희 대표님은 어디입니까? 저도 오늘 같은 종목을 좀 카카오페이예요? 네네. 오, 일단 기조를 보면 앞에서 잘 설명 좀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을 좀 하자면 예. 카카오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인프라의 강점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의 확장성, 이 부분들 연계 관점에 대해서 시장의 가장 큰 기술의 어떤 강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시장 선점을 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는 그룹이 카카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이 가치 반영들이 점진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제 시스템의 재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기대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표가는 한 68,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5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탑픽 종목은 겹쳤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권영우 대표와 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